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첫째 주 마지막 또 우리 책을 읽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드디어 또 주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힘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므로 그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책을 읽을 때도 이 AI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경쟁력을 갖춘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풍부한 상상력과 또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일드 로봇, 글, 그림, 피터 브라운, 번역, 엄혜숙, 거북이 북스. 거북이 북스라는 출판사가 있네요. 2019년도에 초판 발행이 됐고 벌써 2024년에 10세 발행이래요. 벌써 10번째 이 책을 찍었대요. 와, 그러면 되게 인기가 많은 책이죠? 처음에 보면 미래의 로봇들에게 봤을 때는 그닥 예쁘진 않다, 그치? 로봇이. 차례를 보면 첫 번째 바다, 두 번째 해달, 세 번째 챕터 로봇, 네 번째 깨어난 로봇, 다섯 번째 로봇 묘지, 여섯 번째 절벽 오르기, 일곱 번째 야생, 여덟 번째 술방울, 아홉 번째 산, 열 번째 알림, 11번째 잠들다, 12번째 폭풍, 13번째 폭풍이 지나간 자리, 14번째 고음, 15번째 도망, 16번째 소나무. 너무 많다.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넘겨서 와우 80 챕터가 80까지 있네. 1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 시작. 우리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한다. 바람과 비, 천둥과 번개, 그리고 파도와 함께 밤새 허리케인이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쳤다. 그 혼란 속에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 한 척이 침몰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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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밑바닥까지. 배가 가라앉은 자리에 수백 개의 나무 상자가 둥둥 떠올랐다. 허리케인이 사정없이 후려치고 두드러대자 나무 상자들은 이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파도가 상자를 차례로 삼켰다.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나무 상자 5개만 남아 일렁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허리케인이 물러갔다. 구름도 배도 육지도 넘겨서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바다와 맑게 긴 하늘, 그리고 나무 상자 5개가 해류를 따라 떠다녔다. 며칠이 지났다. 수평선에 초록점이 나타났다. 나무 상자들이 다가가자 흐릿하던 초록점은 천천히 바위 투성이 야생섬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나무 상자는 거친 파도에 실려 섬에 닿았지만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다. 독자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나무 상자 속에 꽁꽁 쌓여있던 것은 신제품 로봇이었다. 폭풍에 휩쓸리기 전 화물선은 수백 개나 되는 로봇을 운반 중이었다. 로봇은 지금 5개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4개가 남았다. 첫 번째 나무 상자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안에 있던 로봇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다음 나무 상자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상자는 바위에 부딪혔고 로봇 부품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다음 상자도 그리고 그 다음 상자도 마찬가지였다. 성난 파도는 로봇의 팔다리와 몸뚱이를 바위턱으로 내던졌다. 로봇 머리가 철썩 소리를 내며 해안가 바위 사이 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로봇 팔 하나는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제 마지막 나무 상자 차례였다. 상자는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 떠밀려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는 대신 앞서 부딪힌 4상자의 잔에 부딪혔다. 곧 뒤인 파도가 나무 상자를 물 밖으로 밀어올렸다. 상자는 공중으로 치솟아 빙빙 돌다가 높고 평평한 나무 위에 쿵 내려앉았다. 상자는 긁히고 갈라져 틈이 생겼지만 안에 있던 로봇은 멀쩡했다. 다행이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달. 시작. 섬의 북쪽 바닷가는 로봇 묘지가 되었다. 부서진 4 로봇의 조각들은 바위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로봇 조각들은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 반짝임은 호기심 많은 동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달무늬가 모래톱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코를 들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바다 냄새만 날 뿐이었다. 해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금살금 바위를 넘어갔다. 해달무리는 천천히 로봇의 몸통으로 다가갔다. 가장 큰 해달이 앞발을 뻗어 로봇 몸통을 툭 치고는 재빨리 물러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로봇의 손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용감한 해달 한 마리가 앞발을 내밀어 로봇의 손을 뒤집어 엎었다. 로봇 손이 바위에 부딪혀 찰그랑 예쁜 소리가 났다. 해달들은 즐거운 듯 찍찍거렸다. 해달들은 흩어져 로봇 팔과 다리 그리고 발을 가지고 놀았다. 한 해달이 물 웅덩이에 떨어진 로봇 머리를 찾아냈다. 그러자 모두 물 웅덩이로 풍덩 뛰어들어서 로봇 머리를 땅바닥에 굴렀다. 그러다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살아남은 상자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자 옆면에 긁히고 갈라진 틈이 윗면까지 이어져 있었다. 해달들은 바위를 뛰어넘어 상자 위로 기어 올라갔다. 안에 뭐가 있나? 호기심 가득한 털북순이 얼굴 10개가 상자의 갈라진 틈을 들여다보았다. 로봇이었다. 하지만 다른 로봇과는 달랐다. 부서지지 않은 멀쩡한 로봇이 폭신폭신한 포장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갈라진 틈으로 앞발을 넣어 포장재를 뜯어냈다. 18쪽 넘겨서 포장재는 물에 흠뻑 젖어 부드럽고 흐물흐물했다. 해달들은 포장재를 서로 낚아채며 찍찍거렸다. 찢긴 포장재 조각이 바닷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다들 신이 나 있는 가운데 한 해달이 우연히 로봇 머리 위에 달린 중요한 단추를 툭 쳤다. 딸깍. 18페이지. 해달들은 상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뒤 상자 안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달들은 그대로 멈춰서 로봇을 바라보았다. 로봇이 눈을 떴다. 벌써 눈 떴대요. 19페이지 로봇. 시작. 로봇의 컴퓨터 뇌가 부팅되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상자 안에 있던 로봇이 자동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유닛 7134입니다. 로즈라고 불러도 좋아요. 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동안 여러분한테 제 소개를 할게요. 로봇 같아?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저는 움직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뭔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게 일을 맡기면 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맡겨진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저는 더 나은 로봇이 될 거예요.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활성화되었습니다. 20페이지 깨어난 로봇. 시작. 여러분도 알겠지만 로봇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동물과는 다르다. 하지만 부서진 나무 상자 안에 있던 로즈는 호기심 같은 것을 느꼈다. 로즈는 위에서 따뜻한 빗살을 쏟아내는 동그란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녀의 컴퓨터 뇌가 작동하자 로즈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태양이었다. 로봇은 자기 몸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로즈의 의식은 더욱더 또렷해졌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자 로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상자 속에 포장된 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팔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줄에 묶여 있었다. 로즈는 더 세게 힘을 주었다. 팔에 달린 모터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그리고 줄이 툭 끊어졌다. 로즈는 손을 들어 상자를 양옆으로 밀어냈다. 알을 깨고 부화하듯이 그렇게 로즈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와. 로봇 묘지 22페이지. 시작. 해달들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불안에 떨면서 동그란 머리를 빼꼼히 내밀어 번쩍이는 괴물이 상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괴물은 해안선을 훑어보느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헤달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멈추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겁많은 동물에게 로봇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컸다. 가장 큰 해달이 소리를 질렀고 해달 무리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들은 로봇 묘지를 가로질러 바다로 뛰어들더니 파도를 헤치며 도망갔다. 로즈는 해달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반짝이는 물체에 눈길이 머물렀다.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로봇은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움직였다. 그렇게 첫걸음을 뗀 로즈는 바닷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바위를 넘어 로봇 묘지에 닿은 로즈는 망가진 로봇 몸통이 있는 곳에서 멈추었다. 몸을 기울여 로봇 몸통에 로줌이라고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로봇 몸통에도 그리고 자기 몸통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진 걸 알아냈다. 로즈는 묘지 탐험을 계속했다. 그러다 파도가 찰싹이며 바위를 때리자 뒤로 성큼 물러났다. 더 큰 파도가 로즈에게 다가왔다. 로즈는 한 걸음 더 물러났다. 그러나 잠시 뒤 어마어마한 파도가 로봇 묘지 전체를 삼켜버렸다. 엄청난 바닷물이 로즈에게 쏟아졌고 로즈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로즈의 손상 감지 센서에 처음으로 불이 들어왔다. 파도는 물러갔지만 로즈는 물을 뚝뚝 흘리며 망가진 로봇들 사이에 누워있었다. 로즈는 생존 본능을 느꼈다. 그 본능은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컴퓨터 뇌에 설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발을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육지를 바라보았다. 높은 곳에 나무와 풀과 꽃이 우거진 땅이 보였다. 그곳은 안전해 보였다. 로봇에게 훨씬 좋은 장소인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해안 절벽을 기어 올라야 했다. 와우. 절벽 오르기. 시작. 툭탁 쨍그랑. 로즈는 절벽을 오르는데 애를 먹었다. 등이 움푹 패고 옆구리에 긴 상처가 났다. 떠내려온 나무 토막 아래에서 개가 발발거리며 나오는 바람에 또 다칠 뻔했다. 개는 로즈를 올려다보더니 커다란 집게발을 뽐내듯 내밀었다. 아, 개 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 국물 맛이 끝내주는데. 너네 알아? 네. 나중에 바닷가에 놀러가면 이렇게 조그만 게 잡아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 놀러가잖아. 그러면 조그만 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게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 쇠로 된 집게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손 너네 꽉 깨면 너네 피나니까 집게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라면 끓여 먹봐.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까불고 있어 지금, 그치? 걔는 로즈를 올려다보더니 커다란 집게발을 뽐내듯 내밀었다. 사람들은 집게발이 겁날지 모르지만 로봇은 아니었다. 로즈는 걔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인사를 건넸다. 넘겨서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들은 잠깐 서먹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걔는 좀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그런 걔를 바라보던 로즈는 걔가 얼마나 쉽게 바위를 타는지 알게 되었다. 걔는 단단한 발과 넓게 벌린 자세로 어떤 바위든지 잘 기어다녔다. 로즈는 걔의 등반 기술을 따라해 보기로 했다. 팔을 넓게 벌리고 손으로 절벽면을 꽉 움켜잡았다. 한 발을 바위 틈에 넣고 다른 발을 좁은 바위턱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로즈는 절벽을 올랐다. 처음에는 무척 서툴렀다. 손으로 잡았던 바위가 부스러져 미끄러지기도 하고 발을 어디쯤 내디뎌야 할지 몰라 헤맸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로즈는 요령을 터득했다. 절벽 등지에 있던 갈매기들은 꽥꽥 울어대다가 로봇이 다가오자 후루룩 날아올랐다. 로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에만 집중했다. 로즈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다. 둥지들과 나무턱을 지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작은 나무들을 지나서 드디어 섬의 부드러운 흙이 발밑에 닿는 걸 느꼈다. 야생 27페이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이렇게 선생님 소리밖에 안 나냐? 같이 시작. 숲은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지저귀는 소리, 날개짓 소리, 덤불 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 그런데 해안 절벽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게 저벅거리는 발소리였다. 숲속 동물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각자의 은신처에서 번쩍이는 괴물이 킁킁대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즈에게 숲은 편한 장소가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바위들, 쓰러진 나무들, 뒤엉킨 덤불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다. 로즈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러다 무언가에 걸려 나무 토막처럼 나동그라졌다.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니었다. 찌그러지지도 파이지도 않았다. 단지 흙이 조금 묻었을 뿐이다. 로즈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일어나 손으로 흙을 털어냈다. 몸이 반짝반짝 깨끗해지자 로즈는 다시 숲을 걸었다. 계속 비틀거리며 걷던 로즈는 평평하고 탁 트인 솔잎이 푹신하게 뒤덮인 땅을 발견했다. 안전한 장소 같았다. 안전이야말로 로봇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다. 로즈는 그곳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울퉁불퉁 불규칙한 자연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선과 각을 가진 존재가 숲에 온 것이다. 로봇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각이 있겠지? 그 다음에 30페이지 솔방울. 솔방울 여기 보이지? 솔방울. 솔방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잣하고 비슷하다. 너네 잣 봤어? 솔방울인데 음식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 중에. 아 그렇구나. 이게 잣하고 비슷한데? 잣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잣이 꼭꼭 박혀있거든. 잣가 뭐예요? 잣. 잣? 호두 잣, 땅콩 할 때 잣. 잣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잣이 이렇게 틈새에 꼭꼭 박혀있지, 잣이. 이런지. 가평 잣이 유명하잖아. 되게 맛있어. 가평? 가평의 잣이 유명해. 솔방울 읽어볼게요. 30페이지. 시작. 숲속에 한참 있다 보면 무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로즈는 꽤 오랫동안 숲속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속삭이며 지나가자 톡! 솔방울 하나가 로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로즈는 머리에서 퉁겨져 나온 솔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솔방울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로즈는 다시 가만히 서 있었다. 몇 시간 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톡! 로즈는 또 다른 솔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 뒤 와르릉거리는 돌풍이 나무를 세차게 흔들었다. 줄기가 휘어지고 나뭇가지가 휘청댔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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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이 우르르 쏟아졌다. 톡! 톡! 로즈는 성가섰다. 톡! 로즈는 솔방울을 피할 장소를 탐색했다. 그리고 완벽한 곳을 찾아냈다. 숲의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들이 보였다. 와우, 이렇게 산 올라갔나봐. 산. 시작. 로즈는 저벅저벅 발을 내디디며 산에 올라갔다. 빽빽한 숲과 툭툭 튀어나온 나무들 때문에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때로는 되돌아가기도 했다. 로즈는 1시간 동안 꾸준히 올라 마침내 바위 투성이 산 정상에 다다랐다. 하루가 그 다음에 한 4줄만 읽어볼까? 시작. 4줄 밑에. 하윤이. 왜 이래? 왜 피해? 잘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지. 한 줄만 더 읽어줘. 군데군데 시작. 군데군데 풀이랑 꽃, 작은 덤불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나무는 없었다. 솔방울 때문에 손가실 일도 없었다. 로즈는 먼지를 떨어내고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그 다음, 아이고. 34페이지 시작. 로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로즈는 여러분과 내가 처음 알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섬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로즈는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섬을 관측했다. 남쪽 모래밭에서부터 우뚝 솟은 바위산까지 섬은 점점 넓어지고 푸르러지고 높아졌다. 어떤 곳은 산이 깎여서 절벽이 된 곳도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폭포수는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은 섬 한가운데 있는 넓은 들판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며 들꽃과 연못 그리고 강물에 씻겨 반들반들해진 바위들을 지나 숲속으로 사라졌다. 갑자기 로즈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로즈는 초점을 다시 맞춰 계속 관찰했다. 산기슭의 작은 언덕 위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고 멀리 떨어진 바위에서는 도마뱀들이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다. 딸기 덩굴에는 오소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무스 한 마리가 개울을 건너고 있었다. 참새들은 열을 맞춰 나무 위를 날아다녔다. 섬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섬에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나타났다. 아주 낯설고 인공적인 생명이. 그다음 10쪽. 10쪽이 아니구나. 35쪽. 벌써 10번째 챕터네요. 알림. 시작. 독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로즈는 자기가 어떻게 섬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자신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창고에 쌓여 있다가 화물선에 실려 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몰랐다. 폭풍에 배가 난파되었다는 것도, 섬에 닿기 전까지 며칠씩이나 나무 상자에 실려 파도에 떠밀려 다녔다는 것도 모른다. 호기심 많은 해달이 우연히 자기를 작동시켰다는 것도 모른다. 로즈는 섬을 둘러볼 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로즈에게 섬은 고향이었다. 왜냐면 여기서 눈을 떴으니까, 그치? 도시에서 눈을 떴으면 도시 로봇인데 이제 섬 로봇이네, 그치? 페달이 잘못 누르는 바람에 그러면 페달이 어떤 결에 생명을 준 거네, 그치? 로즈한테,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봅시다. 수고했어.